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했던 선택과 말, 그리고 마음의 행적들이 하나둘 선명하게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평생을 걸어온 길을 먼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지금에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성공과 실패가 전부인 줄 알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기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쓴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나고 보니 결국 남는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나 스스로 지켜온 마음의 중심, 흔들리지 않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늘 말합니다. 착하게 살라고, 남에게 피해 주지 말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지만 정작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선뜻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착한 마음이 오히려 손해를 가져올 때도 있었고, 정직한 행동이 불리함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칸트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보상 때문도 아니고, 명예 때문도 아니며, 누가 지켜보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는 인간이란 존재가 본래 스스로에게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을 지킬 수 있는 존재, 즉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양심, 스스로 선택한 원칙에 따라 행동할 때 비로소 인간다운 모습을 갖춘다는 것이지요. 이 생각을 나이가 든 지금 다시 곱씹어보면 참 마음에 깊게 와닿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에서 후회로 남는 것들은 결국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했던 순간들이었지. 내가 분명히 옳다고 느끼는 길을 선택했던 순간들은 시간이 지나도 후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진실을 이제야 제대로 이해합니다. 인생의 참된 품격은 남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조용히 지켜온 나만의 도덕적 중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떤 이익이 생기든 손해가 있든 마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그것이 결국 자신을 기쁘게 하고 스스로의 삶을 떳떳하게 만들며 긴 세월을 지나 뒤돌아보았을 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길이라고.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 이야기를 칸트의 도덕 철학을 빌려 깊고 잔잔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평생을 살아온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삶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선택의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이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양심을 따를 것인가. 누군가가 보는 곳에서는 바르게 행동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것은 남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 안의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직하려고 애쓰던 그 순간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만든 골조가 되어 주었습니다. 외부의 평가보다 스스로의 판단을 따르려는 그 의지가 바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고 칸트는 말합니다. 칸트가 이 말을 한 시대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율이 강하고 신분이 나뉘어 있던 시기였지만 그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세상의 규칙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법칙을 세우고 그 법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는 인간 안에는 도덕법칙이라는 내면의 별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별이 길을 잃은 나그네를 인도하듯 인간 안의 도덕법칙도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주는 힘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칙은 누가 보든 말든 어떤 이익이 걸려 있든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오늘 자식들에게 전하고 싶은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착한 행동이 언제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정직한 행동이 언제나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는가?
칸트는 여기서 결과를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결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했지만 결과가 나빴을 수도 있고, 정직했지만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행동이 옳았다면 그 사람은 이미 도덕적인 존재라고. 그는 인간의 가치를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을 선택한 의지에서 찾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인생 후반에 곱씹어 보면 참 깊고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후회되는 일들은 대부분 상황에 굴복하거나 남의 시선에 흔들려 선택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길이 맞다고 믿고 걸었던 순간들은 비록 힘들어도 시간이 지나면 후회가 아니라 자부심으로 남았습니다. 결국 삶의 품격은 누가 알아봐 주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떳떳한 선택을 했느냐로 결정됩니다. 칸트의 말은 바로 그 지점을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 행동은 외부가 아닌 내면의 법칙에서 나온다는 것을. 사람들은 종종 세상은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 말이 사실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 뒤에 진짜 남는 것은 물질적 이득이 아니라 사람의 신뢰와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돈은 사라지고 명예는 내려앉아도 정직하게 살았던 흔적은 마음에 남아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남이 지켜보지 않을 때도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살기 때문에 마음이 단단하고 평온합니다. 반면 남의 시선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상황이 바뀌면 중심을 잃고 흔들립니다. 이 차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칸트가 강조한 도덕 법칙은 바로 이런 삶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정직해야 하는 이유는 남이 칭찬해서가 아니라 그 정직이 나를 인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친절해야 하는 이유는 누군가가 보상해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친절이 내가 되고 싶은 인간의 모습과 가장 가까운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도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결국 내가 어떤 인간으로 살 것인가라는 심오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결국 내 마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녀들에게 조용히 말해줄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은 단순한 윤리 수업이 아니라고. 누군가가 보든 말든 양심과 원칙을 지키는 삶이 결국 가장 튼튼한 삶이라고. 손해처럼 보이는 선택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몸으로 배웠습니다. 반대로 남의 시선만 의식하며 편한 길을 택했던 순간들은 결국 마음속에 불편한 흔적을 남겼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담아 말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바깥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완성된다고.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정보는 넘치고 경쟁은 더 치열하고 유혹은 더 정교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그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기술이나 스펙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도덕 법칙입니다. 거짓보다 진실을, 이익보다 양심을, 계산보다 인간다움을 선택하는 힘이 바로 그들의 인생을 지탱해줄 가장 든든한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무너지지 않는 한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재산도, 명예도, 물건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산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남의 시선과 상관없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 선택이 결국 어떤 힘이 되는지 우리는 인생을 통해 이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배움을 그들에게 물려줘야 할 때입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은 시대를 초월하는 가치이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가장 고귀한 힘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 아무도 보지 않던 순간에 했던 선택들이 결국 우리 인생의 품격을 결정했습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은 바로 그 사실을 철학의 언어로 밝힌 것입니다. 도덕적 행동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며
그 행동을 꾸준히 지켜낸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지혜를 자녀들에게 조용히 전해주려 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것이 결국 스스로에게 가장 큰 선물이자 가장 확실한 행복의 기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조금씩 더 또렷하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결국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사는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시선이 많아 보이고 경쟁이 치열해 보이며 남의 평가 앞에서 흔들리기 일쑤였지만 긴 세월을 지나고 나면 결국 남는 것은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느끼는 평온과 당당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뒤늦게 배운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많은 구비구비에서 천천히 그리고 깊게 체득해 온 것입니다. 칸트가 말한 도덕 법칙은 거창한 철학 이론이 아니라 바로 이 삶의 감각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힘, 손해를 각오하면서도 옳은 길을 선택하려는 마음, 순간의 이익보다 양심의 무게를 더 깊게 생각하는 태도. 이런 것들은 결코 시대에 따라 사라지지 않는 인간의 가장 단단한 가치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기술은 바뀌어도, 사람들이 살아가는 마음의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고, 정직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가치를 드러냅니다. 계산에 의해 움직이는 삶은 늘 불안하지만, 양심을 지키며 사는 삶은 시간이 흐를수록 편안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은 순진해서 하는 말도 세상을 모르는 조언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보다 무겁게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착함은 손쉬운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지키려면 강한 마음이 필요한 선택입니다. 옳은 길을 걸으려면 외로울 때도 있고 손해볼 때도 있으며 주변에서 이해받지 못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을 통해 얻는 내적 힘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됩니다. 우리는 그 버팀목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만들어 왔고 이제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인생 후반부에 서 있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함을 꿈꾸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의 마음만은 지키고자 합니다. 내가 지나온 길이 부끄럽지 않기를, 그리고 자녀들이 걸어갈 길이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하기를. 세상은 여전히 빠르고 복잡하게 변하지만 그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바로 도덕법칙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지킨 삶은 어떤 풍파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남의 시선과 상관없이 양심을 지키는 삶은 결국 가장 지혜로운 길이며 가장 인간다운 삶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 길을 지키려 합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우리의 자녀들 또한 이 길의 의미를 이해하고 스스로의 삶을 굳건히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가치는 성과가 아니라 태도에서 완성되고 그 태도는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작은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